자, 여기도 팽단위로 먼저 끊어볼까? 팽단위로 리듬감 맞춰서 그냥 읽으면 돼. 도려요 풀처연이 이리하여 어리하리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빗기 앉아 병년아 한국조를 시름조차 섞어타니 소상야후 뱃소리 섞어돈 듯 화표천년 벼락이 우는 듯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지만은 부용장이 적막하니 뉘기에 들릴소니 간장이 구국해야 굽이굽이 끊쳐져라. 자, 또 여기서도 그냥 대충 읽으니까 뭐 슬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도로혀 돌이켜서 풀어서 헤아리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는 엄청 짜증나고 막 슬프고 남편이 없어서 시름 있고 그래서 막 죽을까도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살아간 데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청등, 청색 등을요, 올려두고 돌려두고요. 녹기금이라고 할 때 요 금자가 검은고예요. 요 기금, 검은고, 악기, 검은고를, 녹색 푸른 검은고를 빗기 앉아라는 거는 빗겨 앉아라는 검은고 우리 연주할 때 어떻게 검은고를 해야 되니? 피아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이렇게 빗겨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검은 거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 우리가 똥떠동 이렇게 뜯게 되잖아요. 그렇게 앉아서 병년화 한곡조 이게 노래 이름이에요. 병년화라고 하는 노래 아주 슬픈 노래. 병년화 한곡조를 노래 제목을 시름조차 섞어 탄다라고 하는 거는 시름을 쫓아서 시름을 섞어서 내가 연주를 해보니까 자신의 시름을 담아서 한번 연주를 하니까 소상야유 뱃소리가 섞어 도는 것 같대. 소상야유의 뱃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중국의 고사가 인용된 부분으로서 소상강의 이거 찾아봤니? 필기? 네. 야우라는 거는 소상강에 비 내리는 소리예요. 그럼 이 소상강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소상강은요.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런 중국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상강 밤비에 비 내리는 소리에 대나무, 댄잎 소리가 섞어서 들리는 듯해. 근데 그 아름다운 그 강에 밤에 비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대나무가 댄잎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강도 어떤 느낌입니까? 적막하고 쓸쓸하겠지. 그 분위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사 인용을 해준 거야. 이 고사 인용은 왜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고사 인용이 된 분위기는 소상강이라고 소상강 야유라고 하면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 요 양반층에서는 소상야유하면 소상강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밤에 비 내리고 댄잎 소리가 섞어진데 아우 쓸쓸하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관용적 표현인 거예요. 고사 인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 섞어 도는 듯 했대. 무슨 표현이지? 지규법은 누구에 대한 지규야? 여기 지규법이 쓰였지. 뭐뭐 하는 듯. 그럼 소상강의 비 내린 소리에 댄잎 소리가 섞어 들리는 듯해. 뭐가? 이 병년아 노래 한 곡조의 소리가. 또 화표 천년 벼락이 운이는 듯한데요. 학이 울고 있대요. 화표 천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화표 천년. 보자. 별학 할 때 이 별학은요. 이별한 학. 학이 이별인데 화표는 옛날에 우리 묘 앞에 세우는 돌이거든요. 이렇게 묘 앞에 세우는 이런 돌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천년에 한 번 찾아온 이별한 학이 와서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천년에 한 번 내려오는 이 학이 와서 여기 요 돌기둥 앞에서 울고 있대. 그런 느낌의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솔에 있다마는 자, 옥수라고 하는 거는 이때 옥자가
우리 보석을 얘기하는 옥이에요. 숫자는 손이고요. 그래서 고운 손, 예쁜 손. 지금 이 화자의 예쁜 손. 그래서 요 고운 손으로 타는 수단의 검은고 솜씨는 요 수단 솜씨는 검은고 솜씨는 고운 손으로 타고 연주하고 있는 이 솜씨는 옛소리가 있다마는 옛소리가 있대요. 여기에는 그 옛날에 이 병년아 노래, 슬픈 노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냥 옛날 가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솜씨가 뛰어나다라는 얘기야. 여기를 다시 정리하면은 그냥 연주를 잘하다. 솜씨가 뛰어나다. 연주 솜씨가 뛰어난 거예요. 연주 솜씨가 뛰어나. 근데 이 사람은 왜 연주하게 되었지? 다시 마음을 다시 잡은 거지. 노래나 부르자. 그러니까 이별한 사람들이 우리 가끔 가서 노래방 가서 미친 듯이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 코인 노래방 간 적 있구나. 그래? 자, 부용장이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릴 소냐. 자, 네 귀에 누구의 귀에 들릴 소냐. 누구 귀에든 들리지 않나요? 왜? 적막하니까. 적막하다라는 건 뭐니? 조용해, 고요해, 조용해. 부용장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요,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사람들이 있을 때 머무르는 뭐 사랑채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용이라고 하는 거는 연꽃으로 수놓은 장막, 연꽃으로 수놓은 장막인데 그 연꽃무늬 장막이 들어진 방을 우리가 부용장이 쳐진 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 뭐 이렇게 정자가 있다고 해보자. 정자가 있으면은 사방팔방 다 뚫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휘장을 쳐놔요. 휘장을 쳐놔요. 장막을 쳐놔요. 그러니까 천으로 가려놓는다. 그치? 근데 이 안이 지금 적막하고 고요해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귀에 들리겠냐? 이 사람이 연주해도 누구한테 들려줄 수도 없고. 자, 간장이라는 단어도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야. 우리 간장이 끊어질 듯해라고 할 때 우리 간과 장 실제 간과 장, 속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속 마음이 곡 9번이나 구부러져 있어. 곡선할 때 곡자거든요. 속 마음이 간과 장이 9번이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굽이 끊어질 것 같아.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속마음이 끊어졌다는 건 애가 크다. 아우 슬프다.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애통하다. 아주 슬프다. 근데 저 간장이 끊어진다라는 간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 우리가 아주 슬픈 고통을 얘기할 때 얘기하거든. 근데 간장이 끊어진다라는 고통이 이게 어떤 슬픔이냐면은 그 이것도 고사에서 유래된 건데 그 원숭이가 이제 새끼를 낳았거든. 어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잡아갔어. 그럼 어미는 어떻게 했을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죽었대. 그래서 그 어미 새끼를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실제로 요 간과 장이 다 끊어져 있어. 그래서 그런 슬픔, 그 정도의 슬픔을 간장이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슬프다라는 말이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또 행 단위로 끊어봅시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느니까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우리님 가시누는 무슨 약속 가렸건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쳤는고 난간에 비겨서서 님의 가신 바라보니 초로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새 중립은 푸른 곳이 새소리는 더욱 서럽다.
세상에 30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한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아마도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여전히 슬픈 느낌이네. 자, 앞에서는 이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래를 연주했죠. 자, 근데 그마저도 아닌 것 같아.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하려고 해? 잠을 들어서 잠 자면서 꿈이나 보려 하니 꿈에서나 보려 하는데 누구를? 님을. 그러니까 이때 님은 남편이겠지. 그럼 이때 꿈의 기능은 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겠죠. 진짜 처량하다. 꿈에서라. 나도 오늘 아주 꿈을 꿨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녹화를 잠깐. 아무튼 그런 꿈을 꿨어. 자, 바람에 지느니까 풀 속에 지는, 자, 여기서는 바람 속에 지는 잎, 그리고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은 짐승. 자, 내가 이제 잠을 들어서 꿈속에서는 님을 보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 속에서 그 바람 속에 지는 잎소리도 있고요. 또 풀 속에서 오는 짐승 소리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일로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 원수로서 잠을 들게 했어요? 못 들게 했어요? 잠조차 깨웠는가? 자, 여기서 깨워는다라고 하는 요 니은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요 니은다는요 의문형어. 누구한테? 2인칭 대상에게, 상대에게. 이놈의 짐승들 왜 날 깨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니은다가 의문형이라고 하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또 가사 읽을 때 좀 더 편해. 그렇지? 근데 그 작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 용벼천가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는 한 번에 꼭 만나지. 실기치 아니한다. 실기라는 거는 그 약속을, 기약을 어기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 누구는? 천상의 견우직녀. 그러면 천상의 견우직녀는 왜 나온 거니? 요 소재는 화자와 대비되지. 나는 남편을 1년에 한 번 만나니 못 만나니. 그것도 못 만나. 근데 천상의 견우직녀는 만나. 대비되는 소재로서 화자의 슬픔을 더 강조해주는 객관적 상관문이라면 또 객관적 상관문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님이 가신 후는 무슨 약수가, 이때 약수라고 하는 강의 이름이에요. 강이 가려 건데, 그럼 이때 물의 소재는 이별의 기능인 거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기능이죠. 우리님이 가신 후로는 무슨 장애물이 이렇게 가려 건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니? 아우 슬프다라는 마음이고, 난간에 비겨서라는 건 기대어서, 그러니까 난간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대어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에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자 초로는요 풀에, 로자는 이슬 로자, 그래 이렇게 풀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 그런 느낌. 잎사귀에 이렇게 맺혀 있고요. 모운 할 때는 저녁 구름이에요. 저녁 해질 무렵에 점을 못 자거든. 구름이 지나가는 때이구나. 이때 중림 대나무 숲이지. 대나무 숲에 푸른 꽃이 푸른 곳에, 푸른 곳, 대나무 푸른 곳에 들리는 어떤 소리? 새소리가 더욱 서럽대.
새소리가 서럽다. 누구의 마음이 서러운 거겠니? 자신의 화자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된 거죠. 감정이입이 됐네요.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 진짜 많거든요. 수없다 하려니와, 인정. 세상에 서러운 사람 많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방명한, 자, 방명이란 단어는 뭐냐면 미인 방명이라고 해서 젊은 나이를 여기서 얘기해요. 방명, 운명이 기구하다. 젊은 나이에 운명이 기구한. 그러니까 운명이 그렇게 좋지 않다. 박자가 얇은 박자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방명, 운명이 기구하고 홍안 할 때 이 홍안은요, 젊은 나이. 홍안은 얼굴이 좀 붉으스름하다라는 의미이긴 하거든. 근데 그 사전적 의미보다 젊은 나이 때 우리 혈기왕성한 나이를 홍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 더러운, 그러니까 지금 팔자가 더러운, 팔자가 안 좋은 젊은 나이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없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운명이 슬픈 사람은 나쁜 이밖에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은 서러운 사람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었고, 이 사람이 지금 아까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요거 썼지 않을까 싶어요. 28에 25, 15, 28에 16이었을까? 그치? 15살, 16살에 몇 년 정도 지나서 남편은 뒤에 놀러 나가고 연락도 없고 있으니까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님의 지위란 건 님의 탓, 님의 탓으로 내가 살듯 말듯해. 그러니까 내가 살지 말지의 결정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야? 님. 님 때문에 내가 슬퍼. 님 때문에 내가 기쁠 수도 있지만 님 때문에 슬퍼. 계속 슬픈 마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사 강독하는 부분이고, 가사 강독은 지금 요거 연습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 단위로 끊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 단위로 끊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 독해도 돼야 되고, 일단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의 의미까지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부분마다 들어가면 처음 보는 시에서 모르는 단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는 잡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독해 연습하는 거죠. 뒤에 가면은 제가 그래서 뭐 내용 정리한 것도 여기다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도 여기 한번 넣어놨으니까 연한 걸로 넣어놨잖아.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위에 부분 쭉 읽으면서 읽고 복습 그렇게 복습을 해야 실력이 느니까, 뒤에 이제 뭐 시어의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리할 기회들이 있을 거고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드렸던 그 프린트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 더 봅시다.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네요. 이거는 짧잖아. 근데 짧은데 어디는 길어졌어? 중장. 또, 중장도 좀 더 길어졌죠. 자, 그래서 사설시조의 느낌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바로 한번 해보자. 먼저 읽어보자. 자, 요거를 규언가를 하고 바로 이 작품을 보는 이유가 왠지 모르지만 느껴졌니? 비슷해? 뭔가 비슷한 느낌이 연결돼?
연결이 돼? 잘 안 돼? 잘 안 돼?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분명히 규원가는 남편에 대한 원망, 어떤 젊었을 때 이런 어떤 안타까움, 늙어서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지. 그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 이 시랑 요 시조랑 연결을 하는 부분은 이 시조에 대한 독해가 안 되면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시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귓돌이, 저깃돌이, 어여쁘다, 저깃돌이. 자, 어여쁘다라는 뜻은 뭐니? 불쌍하다. 옛날에는 불쌍하다예요. 근데 불쌍하다라고 얘기해놓고선 중장이 조금 달라진데, 자, 어인 귓돌이는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귓돌 귓돌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새 혼자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 슬픈 소리를 혼자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 이런 느낌이 든 거지. 그런데 요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인의 방의 작은 창, 요게 사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에 이렇게 있는 창. 요 사창에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 거야.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귀뚜라미의 소리 때문에 내 잠이 어떻게 됐어? 깬 거야. 그럼 이 귀뚜라미는 자, 밤에 잠을 깨우는 존재로서 나한테는 어떤 존재였니? 여기까지는 되게 원망의 대상이거든요. 저 귀뚜라미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그런데 마지막 항상 이 종장에서 우리가 시조의 포인트가 잡힌다고 했죠. 두어라. 비록 미물이지만 자, 미물이란 단어는 그럼 하찮은 존재. 우리 하찮은 미자가 하찮은 존재. 하찮은 미물 생물이지만 무인 동방 무슨 단어일까? 무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이 방에 무인 동방은 혼자 살고 있는 독소공방하고 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지내는 내 방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뜻을 이때 알 사람은 알 존재는 누구뿐인가 하노라 저뿐인가 하노라. 이때 저는 귀뚜라미 저것뿐인가 하에라고 해서 그럼 무인동방의 내 뜻은 어떤 뜻일까? 사람이 없어 혼자서 외로움, 혼자서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라고 해석이 돼야죠. 사람이 없는 혼자 쓸쓸함, 외로움, 이 마음을 알아줄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 귀뚜라미뿐밖에 없어. 자, 이 종장에서 완벽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어떤 위로의 대상 혹은 동병상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도 왜 울고 있는 거야? 혼자서 외로우니까. 그럼 동병상련의 대상으로서 귀뚜라미가 저렇게 울고 있는 게 나랑 처지가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서 귀뚜라미를 다른 말로 실솔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규원가에서도 나왔잖아. 실솔. 그러니까 이 규원가랑 상당히 연결성이 많은 작품이다. 어떤 가사만 배웠을 때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다른 작품과의 연결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주제와의 연결성으로서 복수공방의 외로움을 귀뚜라미에 이입해서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알아두는 존재로서 귀뚜라미의 소재에 쓰임 이렇게 보셔야 된다. 고전이 어려운 우리 그 기말고사 때는 고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고전은 어려워 당연히. 고전을 읽을 때는 일단 내신 기준하고 뭐 외부 지문 기준으로 좀 달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신으로 우리가 고전 작품이 들어가면은 일단 해석이 가능해야 돼.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 뭐랑 비슷하냐면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 단어 모르는 순간 해석 안 되잖아. 그치? 고전도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석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꼭 파악해야 되지. 근데 그 의미는 한자어에 있어.
여러분들이 한자어 제시되는 순간 그거 그냥 단어를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꼭 해석하고 정리되어야 내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어랑 비슷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게 주제 정리해야지. 주제 정리도 해야 되고 표현법도 정리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전개 방식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죠. 혹은 뭐 소재, 요 주제 정리, 표현법 정리, 전개 방식뿐만 아니라 각각의 소재의 의미 정리도 하셔야죠. 기능. 그러고 나면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올 거거든. 외부 지문과 연결되는 포인트. 그럼 이때 다른 모르는 시가 당연히 단어는 모를 거야. 그렇다고 단어 모른다고 우리는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서술어 중심으로 보고 소재를 가지고 배경이라던가 분위기를 잡아줄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외부 지문이 유형에 따라 다른데 막 시조 같은 경우가 나왔어. 그럼 시조는 당연히 종장을 꼭 핵심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 다른 현대시가 나왔어. 현대시는 그러면 단어를 못 읽을 부분은 없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주제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떤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각각을 독해를 해주면서 그러면 제시된 원래 원문과 표현법이 연결성이 있나? 전개 방식의 연결성이 있나? 혹은 어떤 소재의 기능이 객관적 상관물로서 같은 기능을 하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 독해, 여기도 독해 부분이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 돼. 근데 이것만 연습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잖아? 그러면 내신은 절대 고민될 수가 없어. 고민할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내가 외우라는 거는 고전일 때 요거 정도만 암기 영역이야. 외우는 영역이야. 다른 것들은 스스로 독해를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지. 당연히 모르는 부분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단어 모를 때는 외워야지. 소상야유 기억나? 소상야구. 소상강에 비 오는 밤. 그 정도는 이제 바로 나오면서 외울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면은 그 경치 좋은 소상강에서 밤에 쓸쓸히 비가 오는구나 라는 의미까지는 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 그런 것들이 다른 시에 분명히 어떤 배경으로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에서 또 이제 하나 더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의 표현상의 특징과 같은 것은 혹은 여기서의 전개 방식과 유사한 것을 고르세요. 이러면 문제가 상당히 친절한 문제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문제와 연결해서 이거와 유사한 거 고르세요. 유사한 게 뭐가 유사한지 어떻게 알아? 문제만 보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에서 전개 방식인지 표현법인지 소재 의미 기능인지 주제인지 주제 같은 경우는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유사한 건지를 꼭 시 안에서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로 나오는 다른 시들과 연결. 그냥 유사한 거 고르라고 하면 나도 못 골라. 이게 뭐가 유사한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니까 결국 문제 유형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시만 꼭, 요 내신에서 시험 범위로 제시된 시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 시는 당연히 공부를 해놓고서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놓고서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요 패턴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규원가가 이번에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그럼 규원가 공부해놓고서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제시되는 이런 외부 시조 같은 거 하나 갖고 어디가 연결됐지?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깃두리, 저 깃두리는 어떤 부분이 연결된 것 같아요? 잠못 자기 깨우는 뭔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화자의 주된 정서와 연결돼 있지. 아, 외로워. 그런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번만 정리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전 문학 공부의 포인트예요. 고전 문학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지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어떻게 여러분들 1000편 정도 쭉 강독해볼까? 안 되잖아. 그치?
1000편을 다 찾아서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작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패턴은 비슷하게 일어나니까 그 패턴 연습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